공시가 현실화의 화들짝 놀란 소형 저가주택. 소형 저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을 기대하던 분들이 공시가격 현실화로 무주택 자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1월 3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 저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을 꿈꾸던 일부 집주인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고 있지만 내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에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요즘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공시가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첫째는 이제 토지를 예를 들 수 있고,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을 얘기할 수 있는데,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시가격을 발표해야 되는 토지가 약 3,400만 필지 정도 된대요. 그중에 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하고 그 표준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 이 표준지보다 뭐 어떤 조건이 안 좋으니까 공시가격이 좀 낮을 수 있겠구나, 높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내게 되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건물값을 더하면 되는 거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월 1일 똑같이 발표를 하고요. 공시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자, 평상시 때 이랬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 5, 60%,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 시세의 70% 정도를 공시 가격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자체는 그 뭐 무주택 청약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건 청약에 국한된 문제고, 공시가격은 모든 세금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게 증세가 아닌가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세금이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쪽을 예를 들면 예.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대체적으로 이제 보유세에 관한 기준이 되는 게 지금 공시가격이고요. 네. 세금 얘기를 하자면 또 처음부터 또 다 나가야 되는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이제 취득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 두 개를 거래세라고 부르고요. 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이제 보유세라고 부르는데, 네. 이미 거래세는 세율을 많이 올리고 중과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랐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 단계에 우리가 세금이 높고 보유 단계에 세금이 낮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종합부동산 세율도 올랐거든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구성하는 게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은 90%, 내년엔 95, 그리고 100%까지 올리겠다고 그냥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게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세금을 지금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는 얘기고요. 네. 그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기초연금 보장제도에 대한 거기에도 영감을 주고요. 네. 뭐 주택에 대한 뭐 담보 비율이라든가 뭐 감정가라든가 거기에도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모든 세금이 다 올라갔다, 최고치로 거의 올라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연관이 있는 그런 세금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뭐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명분, 이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큰 명분은 이렇습니다. 조세 형평성이란 얘기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에 비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올려서 그 세금에 대한 형평성을 갖추겠다라는 게 지금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이게 공시가격 올린다는 거를 기존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다 올랐거든요. 다 올라서 지금
뭐 거래할 때도 보유할 때도 OECD 최고 수준의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 15억 정도의 기준 시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연봉 1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확률이 크죠. 근데 그분이 1억의 연봉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세라든가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걸로 한 15에서 17% 정도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올해 그분이 종합부동산세를 800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90%까지 현실하겠다고 하면 그분은 2025년에는 종합부동산세만 2,2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1년에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연봉을 받는 분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자거든요. 그렇죠. 고소득자도 약 40%를 부동산이 22%, 뭐 다른 세금이 한 17, 8%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60%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1억에 4천 정도를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그냥 말로 수치상으로만 네. 수치상으로 한 90% 올린데 그럼 1억짜리니까 그게 뭐 9천까지 올라도 뭐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분, 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네. 그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세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부동산에 관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이란 말이죠.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자꾸 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기사에서는 이제 집주인도 월세 내고 사는 거다. 이게 현실적인 증세다라는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현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공시가격 올리는 게 왜 똑같아지는 건데 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크게 좀 와닿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네, 입이 좀 약간 벌어져 저도 모르게 벌어졌던 것 같아요. 요걸 하나 더 예를 들고 싶은데 예. 만약에 노부부가 네. 한 뭐 20년 전에 서울에 집을 샀어요. 한 네. 5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30억이 됐다고 예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그분은 올해는 2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8천만 원을 내셔야 돼요. 4배가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자, 네. 그분은 그냥 가만히 거기에 살고 계셨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이 특별한 소득이 있는 것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확률이 굉장히 그렇죠. 크겠죠. 예. 노후의 생계 수단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그분은 8천만 원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내거나 이래야 되는 이제 정부의 그 월세 내는 집이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좀 답답한 부분도 있죠.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파지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어찌됐든 계속해서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대표님 시각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것처럼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세에 대한 저항도 많겠지만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는 거는 막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세금을 올라가는 거는 좋아요. 세금이 올라가는 거. 모든 세금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으로 정부는 사회 보장적인 곳에 지출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세수로 채워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세도 줄어들었고 법인세는 늘렸지만 요율을 늘렸지만 이것도 OECD 중에서 우리나라만 늘렸다 그래요. 법인세를 다 깎았는데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소득도 줄어들 것이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은 예. 추징하기도 쉬워요, 또. 네. 자, 이런 확장 정책들을 펴서 세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증세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증세를 해가지고 뭐 징수를 한다고 하면
그 세금이 사용되는 게 과연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그걸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세수가 증대된 만큼 그 사용처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